갑상선암 수술을 끝내고 나면 생각보다 금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이제 다 괜찮아진 건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고 예전처럼 힘이 안 나거나 자꾸 피곤해지는 일들이 생기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뭘 조심해야 하는지, 약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식사는 평소처럼 해도 괜찮은 건지, 병원은 얼마나 자주 가야 하는지. 막상 누군가에게 물어보긴 애매하지만 혼자서만 고민하기엔 너무 막막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갑상선암 치료 이후에 꼭 알아두면 좋은 생활 정보들, 식사나 습관 관리부터 정기검진,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현실적인 내용까지 하나하나 차분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갑상선암 수술을 마친 뒤 몸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나타나 당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목소리 변화는 많은 환자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부분입니다. 성대를 지나는 신경이 손상되거나 일시적으로 붓는 현상 때문에 일시적인 쉰 목소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또한 피로감과 무기력도 흔히 나타납니다. 이는 수술로 인해 갑상선 기능이 감소하면서 에너지 대사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체중 증가, 추위를 잘 타는 증상, 피부 건조나 탈모 등의 변화를 겪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두 비정상은 아니며 꾸준한 약물 복용과 정기 검진을 통해 대부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변화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신호에도 관심을 갖는 자세입니다. 갑상선암 수술 이후 많은 분들이 처음 마주하는 것이 바로 갑상선 호르몬약, 흔히 말하는 레보티록신 복용입니다. 전절제 수술을 받았다면 더 이상 체내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호르몬약을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약은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유지해주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며 올바르게 복용하면 건강한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복용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칼슘이나 철분 보충제, 우유, 커피 등과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성분들과 함께 복용하면 약의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스스로 약을 끊거나 용량을 조절하지 말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작은 알약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복용 습관은 처음부터 올바르게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다면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곡류, 단백질, 채소, 과일, 유제품, 지방 등을 골고루 챙기는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식사 원칙은 수술 후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갑상선암 치료에서는 그 다음 단계인 회복과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특히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앞두고 있다면 식단에도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시기입니다. 바로 요오드 섭취를 줄이는 식이요법, 흔히 저요오드 식단이라고 불리는 식사 조절이 필요하죠. 그럼 어떤 음식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먼저 미역이나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는 피하셔야 해요. 요오드가 아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생선이나 조개 같은 해산물, 그리고 우유, 치즈, 계란 노른자처럼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 속에도 생각보다 많은 요오드가 들어있어서 잠시만 멀리해주는 게 좋아요. 반대로 흰밥이나 감자, 고구마처럼 단순한 곡류,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삶은 계란 흰자나 살코기 정도는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리 재료나 조미료에도 요오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시판 장류나 젓갈류는 가능하면 피하고 집에서 조리할 때는 정제소금이나 무요오드 소금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하나 더,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제에도 요오드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복용 전에는 꼭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 식단은 보통 2주 정도만 유지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다시 평소대로 영양소가 고루 들어간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기간만 잘 지나면 치료 효과를 높이고 회복도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식단도 결국 치료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수술과 치료가 끝난 뒤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럴수록 더 중요한 건
일상 속 작은 습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몸의 회복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도 큰 힘이 되어주거든요. 먼저 충분한 수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갑상선은 스트레스에 예민한 기관이라 작은 스트레스도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산책이나 음악 듣기, 명상처럼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과격할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해도 충분하거든요. 움직임은 피로감을 줄이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수분 섭취예요. 물은 우리 몸의 대사와 회복을 돕는 기본이죠.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자주 나눠 마시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마지막 5번째는 정기적인 기록입니다. 몸 상태, 약 복용 시간, 기분 변화 등을 짧게라도 메모해두면 작은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병원에서 의료진과 상담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수술이 끝나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해도 갑상선암 치료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의 관리입니다. 갑상선암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환자가 똑같이 회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혈액검사, 갑상선 초음파, 그리고 필요한 경우엔 방사성 요오드 전신 스캔 같은 검사가 진행됩니다. 검사 주기나 항목은 수술 범위나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주치의와 일정을 미리 상의해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선 그 어떤 것보다도 꾸준한 약 복용과 생활습관 관리가 우선이에요. 호르몬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또한 조금이라도 이상한 변화가 느껴진다면 혼자 걱정하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목 부위에 뭔가 만져지거나 갑자기 피로가 심해졌거나 체중이 빠지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경우도 신호일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의 몸에 늘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갖는 태도는 곧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정기검진은 단순히 검사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확인하고 돌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나면 마음 한켠이 계속 불안해집니다. 병은 잘 없어졌을까? 혹시 재발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멈추지 않죠. 몸은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 예전처럼 활력이 돌지 않고 작은 피로도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목소리가 잘 돌아오지 않거나 기분이 자주 가라앉는 것도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갑상선암 치료를 받은 분들이 흔히 겪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을 잘 버텨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조금 느리고 조금 불안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조심스럽게 몸을 살피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회복이 느리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어제보다 나아졌는지만 돌아봐 주세요.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의 몸을 돌보고 변화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 그건 분명 건강을 되찾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수술과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건강만 잘 챙기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그와 동시에 보험금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갑상선암인데 암 진단비가 제대로 나올까? 하는 고민입니다. 갑상선암은 일반적으로 예후가 좋은 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소액암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가입한 암 진단비의 10%에서 20% 정도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갑상선암이라는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엔 조금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림프절 전이가 있었는지 또는 진단서에 어떤 암 코드가 적혀 있는지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암 C73 코드 외에 림프절 전이 C77 코드가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갑상선암이라는 병명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수술 기록지나 조직검사 결과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험금 심사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치료 이후의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갑상선암 치료 이후의 일상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회복은 누구에게나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차근차근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회복에 필요한 이야기, 진심을 담아 전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